안녕하세요. 채널이 김원중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동맥 판막, 즉 심장의 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대해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 세종병원에서 심장내과 중재 시술을 맡고 있는 박하욱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앞서 대동맥 판막이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심장 판막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심장 판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장 판막은 총 이제 우리가 4개가 있는데요. 실제로 심장에는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총 4개의 방이 있고 우심실에서는 폐동맥으로, 그 다음에 좌심실에서는 대동맥으로 피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판막은 각각의 방과 실, 그 다음에 혈관을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댐의 수문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피가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심장이 작용을 해서 짜주면 판막이 열려서 피를 보내고, 다시 심장이 닫히면 피가 안 나가게 역류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판막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실제로 대동맥과 좌심실 사이를 나누는 대동맥 판막이 있고, 좌심실과 좌심방 사이를 나누는 승모 판막, 또 폐동맥과 우심실 사이를 나누는 폐동맥 판막, 우심실과 우심방 사이를 나누는 삼천 판막, 총 4개의 판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저희가 주로 볼 판막은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를 나누는 대동맥 판막에 대한 질환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중학교 교육 과정에 온 것 같아요. 좌심방, 우심방 하니까 네.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는데, 네. 그럼 이 심장 판막 질환은 어떤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나요? 각각의 판막들별로 이제 다 뭐 질환이 있는데 굉장히 그럼 복잡할 것 같지만, 쉽게 설명하면 판막이 잘 안 열리는 협착증, 각 판막마다 협착증이 있고, 그 다음에 판막이 열린 판막이 닫혔는데 거기가 새는 역류증, 그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또 그런 판막의 협착과 역류 이외에도 감염 때문에 판막에 염증이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선천적으로 판막 모양이 이상해서 다른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런 모양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성인이 돼서 고령이 돼서 얻어지는 판막 질환들은 협착증과 역류증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해 주신 이런 질환들을 이제 겪게 되면 굉장히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나요? 그렇죠. 판막 질환은 우리 몸에, 아까 이제 심장의 대동맥 판막이 심장의 문이라고 하셨지만, 실은 우리 몸 전체에 가는 피를 이제 대동맥 판막을 다 통해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의 혈류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판막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잘 열리지 않거나 거꾸로 역류가 되면 우리 몸 전체 피를 보내는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거기 관련된 많은 증상과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콘텐츠인 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 어떤 질환인가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실제로는 가장 많은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많은 원인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서 하루에 심장이 약 한 10만 번 정도 뛴다라 그러거든요. 대동맥 판막은 심장이 뛸 때마다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면서 하루에 10만 번씩 움직입니다. 이거를 70년, 80년 쓰다 보면 대동맥 판막의 모양도 이제 좀 변할 수 있고, 그러면서 주변에 딱딱해지는 이런 석회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판막이 점점 열리지 않고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심장에서 짜주는 피가 판막을 통해서 나갈 때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 못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입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 주요 증상이 어떻게 될까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실은 이제 대동맥 판막 협착이 생기면 심장에 있던 피가 온 몸으로 못 보내져서 나오는 증상, 그 다음에 심장이 그러면서 부담을 갖는 증상,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가슴의 통증이 오는 흉통, 협심증 증상이 이제 제일 첫 번째입니다. 실제로 심장에서 피를 짜주면 그 피를 심장이 또 받아서 써야 되는데, 앞에 판막이 좁다 보니까 심장에서 나가야 되는 피가 효과적으로 나가질 못하고, 또 그런 피가 심장을 효과적으로 공급이 안 되면서 가슴에 통증이 오는 협심증 증상, 흉통이 심하게 오는 경우들이 있고, 2번째는 이제 호흡곤란. 그러면서 심장에 피가 잘 안 들어오고 몸에 피가 잘 안 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호흡곤란 증상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머리로 올라가는 피도 일시적으로 좀 떨어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심장의 기능이 안 좋고 머리로 올라가는 피가 잘 어느 정도 혈압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면 환자분들이 갑자기 졸도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가 가장 많은 증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중 내가 뭔가 하나라도 걸린다 그러면은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가야 되겠네요. 그게 좋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활동하실 때 갑자기 어느 순간에 통증이 오거나 호흡곤란이 오고 또는 원인 모를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는 일들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럴 때는 특히나 가까운 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 국내 환자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환자 규모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한 2010년도부터는 굉장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요. 2010년도에서 이제 올해까지 대충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거의 한 85세 가까이 됐습니다. 네. 여성분들은 한 86, 7세, 남성분들도 80대가 넘어서 80, 한 1, 2세 정도가 됐는데 전체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런 마모나 고령이 되면서 많아지는 그런 질환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래서 2010년도 정도 기준으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우리나라 진단되는 경우가 연간 한 4,500명 내외 정도 됐었는데요. 한 2020년 통계를 보면 그거보다 4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연간 한 2만 명이 넘는 정도의 환자들이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있을까? 식습관이나 뭐 생활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제일 첫 번째 원인은 오래 사시는 겁니다. 판막을 예전에는 뭐 회갑잔치 할 때는 한 60년만 쓰다가 큰 병까지 안 가고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 70대, 80대, 이제 90 되신 노인분들도 굉장히 많은 시대니까요. 그런 분들한테는 훨씬 더 유병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령일수록 좀 많이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 맞습니다. 선천적으로 어떤 판막의 모양이 이제 보통은 대동맥 판막은 잎사귀가 3개인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요. 잎사귀가 2개로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더 일찍 대동맥 판막 협착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명이 올라갈수록 그런 진단이 대동맥 판막의 그 협착증까지 진단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서 갑자기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고령화되면서 이 환자 질환에 대해서 환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선천적인 거 말고 네. 젊은 환자군 이렇게 혹시 많이 보시나요? 젊은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제 기억에 제 환자분들 중에 가장 젊은 나이에 진단된 분들은 한 50세 정도? 50세? 그런 분들은 이제 대동맥 판막 협착의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 대부분 퇴행성 질환 때문에 오는 나이가 들어서 오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지만 그렇게 선천적으로 이엽성 판막이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류마티스열이라 그래서 어떤 상기도 감염, 다른 감염증에서 오는 그런 여러 염증 물질들이 판막에 이렇게 오랫동안 축적되면서 판막이 이제 점점 안 열리고 좁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동맥 판막의 경우에는 한 40대 때도 이렇게 질환이 진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되게 여러분들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럼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까요?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요. 실은 이제 뭐 제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심장내과 의사의 이제 진찰과 청진인데요. 실은 청진만 해도 저희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들은 심장에서 이제 피를 짜줄 때 판막 협착이 생기면 슉슉 소리가 나거든요. 그거를 우리 이제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청진기로 들으면 참 진찰하기가 좋은데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환자의 몸에 대한 진찰이 굉장히 좀 적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어떤 환자의 증상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청진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요즘에는 이제 심장 초음파나 건강검진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진단과 거의 확진까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그럼 국가 검진 내에서도 판별할 수 있는 국가검진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판막증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도구는 좀 명확치 않고요. 대신에 이제 국가검진에서 가슴 흉부 엑스레이를 찍기 때문에 이런 판막증이 갖고 있는 환자분들은 많은 경우에 이제 심장이 좀 커 보이는 신비대 증상을 보인다든가 그런 의심 증상을 말씀해 주시니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비대 증상이 의심돼서 심장내과 질환 진료를 한번 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면 그때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본인의 평소 증상,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저도 궁금한데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시술인가요? 수술인가요? 치료는 이제 일단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경증이거나 중등증 1단계, 2단계일 때까지는 이제 관련된 질환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건데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질환의 이제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서 혈압 조절을 해드려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야 되고 당뇨가 심하면 당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대동맥 판막도 어쨌거나 이제 동맥경화랑 거의 비슷한 일련의 그런 질환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약물 치료로 그 조절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중증 이제 3단계로 올라가면 이 판막을 물리적으로 바꿔야 해결되는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이제 수술적으로 가슴을 열고 심장을 멈추고 수술로 판막을 새 판막으로 교체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치료법이었는데 네. 2002년도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사람한테 처음으로 어떤 시술적인 판막 치료를 이제 시행을 했었고요. 그게 여러 가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시술적인 치료 그 판막 치료가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모든 판막 대동맥 판막 질환자들한테 시술 치료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연세가 많거나 심장 수술을 받기 어려울 정도 위험도가 높은 그런 고령의 판막 협착 환자들, 대동맥 판막 협착 환자들은 현재도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1000건 이상, 1000건 가까이 이제 시술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술이 탑이라는 수술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이 탑이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탑이 수술이 뭔지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탑이 시술은 우리 이제 한국말로 이제 펼치면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이라는 시술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경피, 피부를 통해서 대동맥 판막을 바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사타구니에 있는 대부분의 대퇴동맥을 통해서 심장까지 접근한 다음에 원래 있던 판막을 옆으로 밀어내고 인공 판막을 거기다 이제 심어놓고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시술이고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작된 거는 2011년도, 12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한 2015년 정도부터 많은 기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행을 하게 됐고 특히나 작년부터는 이제 보험 수가가 이제 어느 정도 풀리면서 이제 현재는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탑이 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좀 이렇게 편하게 또 치료를 받으려면 급여 네. 문제도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탑이는 실은 그런 몸 안에 들어가는 판막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고가의 그런 도구인데요.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판막 가격 자체가 한 3천만 원이 넘는 그런 굉장히 고가의 그런 치료법입니다. 원래는 작년 5월 전까지는 그런 고가의 판막 자체 환자 본인 부담금을 80% 정도로 그렇게 해서 총 시술비 자체가 한 2,700~800만 원에서 3천만 원 가까운 돈이 이제 환자 본인 부담금으로 됐었는데 작년 5월 이후에 일부 이제 좀 많이 완화가 돼서 환자 본인 부담금이 5%로 이제 떨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보험급여에 대한 이제 조건을 환자분이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인데 나이가 80세가 넘거나 개용술, 수술을 예전에 받았거나 다른 어떤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나 그런 원인 때문에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심장 수술의 위험도가 8%가 넘는 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5%. 그러니까 약 3천만 원이라 그러면 판막 가격을 150만 원 정도 내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요. 그 이외에 한 수술 위험도, 그런 위험도가 4에서 8% 사이, 중등도 위험군은 80세가 아니더라도 네. 한 50% 본인 부담금을 주고 하게 돼 있고 그 이외의 환자분들은 아직까지 본인 부담금이 80% 정도입니다. 그 탑이 시술을 할 때 시술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전에는 모든 환자들을 다 전신 마취하고 뭐 관련된 합병증도 많이 생겼고 시술 초반엔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져서 어느 기관은 국소 마취만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수면 마취 정도로만 하고 시행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느 경우는 이제 환자 위험도가 높은 분들은 전신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지만 시술 자체의 시간은 뭐 기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시간 내외 정도 많이 짧아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서 공부를 해보니까 예전에 4시간, 5시간 걸리던 걸 맞습니다. 1시간으로 네. 해서 시술자도 부담이 적어지고 맞습니다. 받는 사람도 네,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질문은
실제로 유튜브에 나갈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그냥 따로 드리는 질문인데 네네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영양제잖아요. 영양제. 심장 판막에 좀 좋은 영양제 뭐 있을까요? 아직까지 실은 입증이 된 영양제는 없습니다. 뭐 입증이 오메가를 된 영양제는 먹으면 뭐 좋다, 뭐 크릴새우 뭐 좋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드시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우리 몸에서 우리가 뭐 오메가3, 그 다음에 크릴 오일,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혈관에 일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도 이제 드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몸에서 실은 가장 큰 혈관이 대동맥이거든요. 우리 몸에 따른 뭐 관상동맥, 뇌혈관, 뭐 말초동맥 이런 데 도움이 되시려고 이제 크릴, 그 다음에 오메가3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 막 챙겨 드시는 분들 계신데 맞습니다. 그거보다도 제일 큰 혈관은 제일 엄마 혈관은 대동맥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작은 혈관들의 일부 도움이 되는 거는 대동맥에 크게 도움이 안 될 이유는 없고요. 대동맥 판막 역시 그런 대동맥 관련된 그런 질환 상황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뭐 손해 보지는 않으실 텐데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되게 조금 어렵습니다. 의학적 에비던스는 아직까지 없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질문인데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갖고 계신 증상을 좀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게 좀 메시지를 드릴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실은 만약에 증상을 동반한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분들은요, 적절한 이런 판막 치환술을 수술이든 시술이든 받지 않으면 2년 내에 한 45% 정도가 돌아가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우리 온 몸에 가는 혈류를 다 대동맥 판막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혈류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이제 심장 환자분들 혈관 치료, 다른 혈관 치료들도 해드리고 다 하지만 어떤 치료를 해드렸을 때 환자분들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어떤 증상 개선, 그 다음에 삶의 질이 개선되는 그런 분야는 대동맥 판막 협착 환자인 것 같습니다. 네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뭐 가까운 병원이든 심장내과 전문의쌤을 찾고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올바른 치료를 받으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더 좋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공부가 된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저희 끝인사 알고 계시나요? 잠깐만. 다들 모르고 오십니다. 저희가 건강하세요. 이거. 네, 좀. 자, 하나, 둘 하면 건강하세요. 네. 한 번만 이 카메라 보시고 여기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건강하세요.